지나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외교안보 분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5년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순방을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보니까 2011년 MB 때 가고 우리나라 대통령 처음 몽골에 국빈 방문을 했고요. 2011년? 2011년 이명박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2006년에 몽골 방문을 해서 IT, 항공, 자원 분야 협력을 한 바 있어요. 그때 두 분 다 청와대 계셨죠? 네. 혹시 몽골 다녀오셨습니까, 같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대통령이 가실 때 저는 가지는 않았는데 몽골은 뭐 몇 차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몽골 가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몽골 국정원장을 만났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이 우리에 비해서 정치적으로는 아주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발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한국 모델을 생각을 하면서 몽골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그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몽골은 그 이후에도 그때 제가 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국을 무지개가 뜨는 나라다. 몽골은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몽골 말도 있어요. 제가 뭐 몽골 말은 잊어먹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 K컬처 한류가 세계적으로 열풍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월드컵 축구 분위기 속에서도 BTS는 런던과 뮌헨을 그냥 다 지금 휘젓고 다니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정도로 우리 K컬처가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K컬처에 대한 수용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가 몽골, 뭐 멕시코, 태국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몽골은 우리에 대해서도 그런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몽골과 관련해서 금방 IT 이런 이야기도 그 시절에 나눴다는 걸 지금 장윤선 기자 말하니까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몽골과 한국과의 관계를 그런 몽골이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이 몽골의 이 초원, 몽골의 초원을 디지털 초원으로 만드는데 한 몽골이 협력한다는 거. 그래서 디지털 초원 생각만 해보십시오. 가슴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수직적으로 몽골과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수직적으로 종속적 관계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몽골의 특성과 한국의 특성을 살려서 상호 협력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의 정치적인 게 과거의 제국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게 보여지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또 히토류 문제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겁니다. 몽골은 중국 정도는 아니지만 중국 다음 갈 정도로 히토류가 많이 매장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히토류 채굴, 히토류 파는 기술이 있잖아요. 땅에서 파는 기술은 빵입니다. 빵.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히토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몽골은 히토류가 많이 있고요. 근데 히토류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채굴뿐만 아니라 정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련 과정 속에서 방사능 물질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도 나오고 그리고 또 중국의 정련 기술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가격 경쟁력에서 또 상대가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그 몽골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는 히토류가 없고 대신에 정련 기술은 있고 몽골은 히토류가 있으니까 한국하고 몽골하고 협력해가지고 중국 밖에서 히토류를 생산하는 게 지금 세계적인 중요한 희귀 광물에 대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 중국 밖에서 히토류를 채굴하고 생산 가공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한국과 몽골이 이번에 협력을 했다는 것도 눈에 띄고 있고요. 그다음에 몽골이 또 육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몽골 사람들의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장수한 나라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건의료 협력, 특히 안병원 식교를 한 거 이런 것들을 뭐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한 몽골 사이에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협력들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몽골 방문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히토류 관련해서 우리가 뭐 히토류뿐만 아니라 구리, 몰리브덴 뭐 등등 해서 앞으로 2에서 5% 부과하던 수입 관세가 즉시 철폐가 됐고요. 그리고 화장품,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세도 폐지가 됐고 라면, 조미김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이제 5년 이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국영통신인 몬참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남북 교류 확대 그리고 남북 관계 정상화
그다음에 비핵화의 포괄적 추진, 그리고 북한과의 소통 채널 유지, 뭐 영내 평화,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 이제 북한의 두 번째 수교국이 바로 몽골이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몽골이 남북 관계에 조금 윤활유를 제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 어떻게 보세요, 김종대 의원님? 예,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다. 왜 그러냐? 이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몽골에 정보사 요원 그러니까. 둘을 보내서 문상호. 문상호 사령관 밑에. 밑에. 그랬다가 또 잡혔어요. 몽골에서 걸려가지고 잡혀요. 그래가지고 문상호 사령관이 가서 빼내와요. 예. 그게 계엄 한 달 전 일이에요. 계엄 한 달 전. 2024년 11월의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상 좋은 북한 라인이 있겠냐? 우리 계엄하고 뭐 북한하고 뭘 협조하지 않은 노상원이 개척해 놓은 라인. 이거는 노상원이 개척한 라인, 몽골 라인. 예. 아니 세상에 계엄 세력이 뛰어들어가지고 만들어놓은 예. 그 북한하고의 대화 라인을 평화적으로 좀 이용하자. 예. 이런 면에서 이제 저는 일관성이 있다. 예. 그리고 이 이상 좋은 라인은 없다. 왜냐, 우리 치부를 다 드러낸 가지고 예. 보여준 거예요. 예. 몽골에. 사실은 어떤 거 연인 관계도 친밀해지는 거는 우리가 서로 많이 알고 서로 봤기 때문인 예. 거거든. 예. 그런 면에서 특별한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면이 있는 거고. 또 몽골이 그렇게 원래 북한하고 각별해요. 북한이 수교한 두 번째 나라래. 네. 1940 몇 년이더라. 네. 그 한국 전쟁 전에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소련. 소련하고 먼저 그치. 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하고 네, 두 번째. 두 번째로.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 보면은 우리가 그 여몽연합군이 구성된 고려 시대 이래 북한이 네. 그런 걸 유지해 왔고. 또 우리가 계엄 때 그걸 조금 약간 눈여겨 보고 접근했었다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개조하고 수정해서 써먹을 거냐. 네. 이렇게 그나저나 2차 특검은 이런 거 조사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왜 갑자기 예. 사실은 풍장탄 이거 장교들을 몽골 작전을 사실은 수사를 해봐야 되죠. 당시에 문상호가 파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울란바토르에 그 네. 장교들을 파견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 몽골하고 협의한 것 중에 하나가 울란바토르 대학 투자권이 있어요. 거기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교류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울란바토르 안보 대화가 있어요. 여기에는 중국, 일본, 북한이 다 와요. 여기에도 참여를 하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안보 대화에. 네. 예. 그러니까 분명히 북한하고는 뭔가 걸리적거릴 수 있는 접점이 뭔가 있다. 뭔가 좀 몽골을 통해서 뭔가 우리 그 김창수 원장이 뭘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 표정이. 그런데 말할 수 없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있겠지. 같은. 뭔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말할 수 있겠지.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예. 맞죠? 아니 이렇게 남의 얼굴빛 보고 예. 그렇게 속마음까지 다 읽어 있는 뭐 독심술? 제가 관심법. 관심법.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몽골이 일단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 체제 전환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북한하고 사이도 안 좋았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북한하고 사이 좋아졌는데요. 네. 근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체제 전환한 나라들이 대부분 다 그 자본주의에 편입돼 가지고 그 옛날 사회주의적 관계가 유지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러면은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가 체제 전환한 나라들은 북한같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신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도 될 수 있거든요. 너희들도 체제 전환해라 뭐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그 나라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체제 전환을 유발시킨 나라들이니까. 네. 근데 몽골은 체제 전환을 했지만은 북한하고 사이가 계속 좋다는 점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북한이 앞으로 이제 나름대로 북한 체제를 변화시켜 나갈 때 몽골 모델을 조심스럽게 저렇게 체제 전환해도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델로 북한이 몽골을 또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남북관계 개선하고 싶은 의지는 충만하다. 뭐 전 세계 곳곳에서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현재 정세는 남북 관계가 빨리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셔서 남북 관계 개선의 필요성들을 너무 많이 강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특히 이제 몽골과 관계에 있어서 북한은 뭐 몽골을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몽골 채널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 가지고 남북 관계 개선된다거나 한반도 평화 정착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아주 특이한 나라여 가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몽골의 채널이 만들어져도 북한은 협조 안 한다. 네. 그래서 예. 몽골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과 몽골과의 관계를 조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셔서 한 것처럼 돈독해 나가는 그런 것들에 조금 더 방점을 많이 두고 뭔가 몽골을 통해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치를 좀 높이지 않는 게 이런 게 좋을 것 좋겠다. 같아요. 알겠습니다. 북한은 미국하고만 하려고 그러는군요. 아니, 그렇죠. 예, 그것도 미국도 그 이전에 러시아하고 친해지는 게 우선이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저기 이재명 정부의 최근에 유럽 외교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번에 나토 조달 협정 참여 같은 거는 철저히 로우키로 했었어야 됐다. 그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2022년부터 2023년에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했었죠. 바가지로 욕 먹었죠 그때. 그때 저주의 말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네. 저렇게 나토에 전략적으로 통합되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고. 그쵸. 그런데 그때 그렇게 그 윤석열을 비난했던 어떤 거에 비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예 시스템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안보 문제에 전폭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래서 무기 기술 예. 협력까지 하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그때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통합이고 지금은 그럼 아니냐? 이거는 네. 분명히 보셔야 돼.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저번 주에 뉴스공장에서 그때 윤석열 나토 방문을 비판했던 패널들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이걸 홍보를 한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공장장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김어준 씨가 네.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럴 리가.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은 제국주의 국가가 제국주의를 안 거친 국가이기 때문에 네. 유럽에 이런 협력을 할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면 중국 패널들이 지적을 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그래서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23년에 윤석열의 나토 방문을 가장 또 강하게 비판한 사람이 김어준님 공장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 제가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자꾸 이 정치적인 논리에 있어가지고 우리 이중적인 어떤 판단 기준과 논리가 있는데 이것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예. 그러면서 하나씩 이런 것들을 잡아가야지. 만약에 어떤 그 무기 수출 시스템 통합을 그 뉴스공장에 이제 전임 방사청장까지 출연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무기 팔면은 유럽의 신뢰가 떨어져 안 된다. 유럽의 안보 정책, 나토의 안보 정책에 들어가 주면서 무기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토에 그러면은- 우리가 왜 끼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제 얘기는 네. 그 2, 3년 전에 얘기하고 너무 지금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북한하고나 중국, 러시아하고 관계, 심지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이건 걸림돌입니다. 우리가 무기 판매 많이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나토도 가급적이면 유럽산 무기를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네. 그건 미국하고도 경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무기로 막 밀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외교 정책에서 상당히 어떤 불가피할 때라든가 어떤 무언가 좀 고심 끝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얘기지. 이렇게 막 무기를 전면에 내세운 세일즈 정책은 없다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방산 외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도 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 지원은 안 한다는 것도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묘하게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운 건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랬죠. 대량 살상 무기, 예, 살상 무기는 절대로 뭐 그러니까 하면 안 요거는 된다. 지켜진 네. 거예요. 예. 요거는 지켜진 거고 재건 지원에 참여하겠다는 네, 것도 똑같아요. 전임 정부나 지금 정부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은 나토의 안보 정책 그 자체를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 또 몽골에 와서 남북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거지. 이거는 네. 서로 충돌하는 지점인 거지 이게. 예. 응? 그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이제 한국의 활동 범위가 네. 한반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의 중요한 관계가 북한, 미국, 중국 또는 일본, 러시아, 예, 육자 회담. 예. 예, 이런 데 이제 갇혀 있었는데 예. 한국에 대한 이 관심도도 높아지고 우리의 국력도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한 적어도 한 50년 정도의 우리가 생존 전략을 어떻게 새롭게 짤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예전에 제가 이 장윤선의 취재 편집에서 나와서 우리가 피벗 외교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네, 네. 뭐 한나라당 국힘당에서도 뭐 그런 말을 막 인용을 맞아요. 하고 막 네, 그때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자면은 그러니까 피벗 외교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국익에 발을 한 축을 딱 굳건하게 세우고 왼발은 그리고 이제 오른발은 자유롭게 좀 왔다 갔다 하자는 거예요. 냉전 시대에 갇혀 있지 말고 네. 그래서 미국도 가고 북한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EU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다 가자. 네. 근데 머물러 있는 시간은 조금 미국이 더 오래 있을 수 있고 오른발은 조금 아프리카 쪽은 조금 더 머물러 있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그게 아까 이제 김종대 의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외교다 해가지고 그거를 홍보하는데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내 발을 발을 피벗 외교를 하면서 이쪽에다 발을 디뎠고 또 발을 옮겨 디뎠고 그랬는데 야 우리 발 자주 옮겨 디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발에 옮겨 디뎠던 상황을 설명하는 논리 또 저쪽 발로 발을 옮겼을 때 그걸 설명하는 논리가 무조건 잘했다고만 말하는 방식으로는 아닐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조금 네. 더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토에 우리가 방산 협력을 하는 거는 현 정세에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과 나토가 계속 갈등을 하고 트럼프가 야 나토 방위비 3%에서 5%가 올려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을 겪으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나토의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미국이 막 의존했는데 네, 네. 여기 그 트럼프가 그렇죠. 챙겨주지 않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스스로 또 챙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큰일 났네. 그런- 트럼프 얘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요? 네. 얼른 그게 네, 마무리할게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어떤 국방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협력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너무 까발리고 이 방위산업이라는 것은 무기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라는 것은 죽음의 상인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홍보가 능사가 아니다.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것 챙기면